오늘 네. 시장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호재, 악재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신용잔고가 확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약할까요? 신용까지를 써서 사줘야 이 시장의 이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시장이 좋으려면 조금 흥분을 해야 돼요. 흥분을 해야 되는데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 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 얼마 샀는지 기억하세요, 가족분들? 800억 샀어요. 야, 그런데 많이 올랐어. 그런데 많이 올랐죠. 4% 아마 3.9%인가 올랐는데 그러니까는 정말로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고 그냥 일부 참여만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사게 되면 하이닉스 3, 4%면 급등 아닙니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체력이라기보다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맞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유동성, 돈이 없다는 거지. 살 마음이 없고. 그렇죠. 파실 분들은 이미 팔았고요. 왜냐하면 신용이 털리면서. 근데 뭐 MMA죠. 근데 그런 쪽에 MMD, 들어와 있는 예, 예. 자금들 보면은 뭐 엄청난 돈이 있다고. 지금까지 그 유동성을 쟁여놓고 안 사셨던 분들은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벤트가 아마 뭐 금투세라든지 혹은 미국의 뭐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또 중동 전쟁도 있고. 중동전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하나둘씩 들어오시게 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 해결되면. 굉장히 네, 많이. 왜냐면은 이게 요새 우리 박 부장 네. 부장 승진하고 나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이 신기는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지 기가 좀 양기가 좀 많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즘 근데 뭐 다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장에 지금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좀 통화를 하고 좀 많이 좀 하는데 그 좀 자산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 분들이 부동산 이런 자산가 분들 말고요. 주식을 통해서 일가를 이루셨던 자산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많은 금액을 그냥 쟁여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일본 증시가 오늘도 3.5% 가까이 그럼요. 급등을 예. 했는데 네네. 야, 이거 한국 증시는 이게 뭐야? 비리비리 해가지고. 근데 뭐, 그건 좀 이따 그래요. 예. 일단 그렇고 어제 얘기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자면 오늘 거래소가 3포인트 올랐어요. 3포인트 올랐는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일단 수급 보시면 코스닥을 1,700억 팔고요. 기관은 680억을 팔았습니다. 요 정도야 뭐 애교긴 한데 2차 전지가 나름 선방을 조금 했어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은 일부 흔들리긴 했지만은 다른 2차 전지 쪽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한 그런 대책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어 충전 관련주라든지 기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오늘 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러게. 네.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데 소부장도 그래 나쁘진 않았고 그 2차 전지도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바이오가 많이 빠지면서 그런데 요거를 시장 연장선에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많이 빠진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이런 섹터거든요. 그럼 뭡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sektor들입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섹터들이 뭔가 시장의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그리고 화장품 아주 크게 박살이 났고요. 그럼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 특히 요럴 때는요. 실적 발표 시즌에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K세론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 화장품 좀 말씀드려요. 아까 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VT 같은 것도 10몇 %씩 빠지고요. 네. 실리콘2도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4.7% 요걸 보시면 이게 대표님 장중에 마이너스 9% 갔다가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이걸 두 번밖에 반복해요. 그러니까 저 투자 심리가 정말 불안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발표했다가요. 이게 분봉이거든요. 발표 딱 했더니 47,550원 갔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 제가 다 보니까 이거죠. 외국인들 매도예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VT 좀 볼까요? 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네, 있군요. 외국인 기관 매도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검은머리 외국인 확률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매매 하시는 우리 저 CFD라든지 이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매매를 많이 해요. 잘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으면 팔자예요. 물론 최근에 미국 엘프 뷰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가이던스도 빠졌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려운 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침체가 들어갈까 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아모레퍼시 빠진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중소형 화장품,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거든요. 그러면 가성비가 있는 우리 화장품 브랜드가 침체에 들어가면 그것마저도 기대감이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피크아웃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피크아웃이 들어가지 안 들어갈지는 시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이저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실리콘2도 있었고요. 어제 잠깐 나온 코스맥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일부 컨센 하회, 컨센 상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런 말씀 드려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오늘은 잘 나온 거 못 나온 거 할 거 없이 그 섹터가 다 부러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장중에 뭐 투자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거 다 한다 하는데 종가까지 이 섹터 다 부러지면은 당분간 단기 대응해야 된다. 네.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미스터 마켓은 옳습니다. 우리가 그 섹터 다 부러질 때 이거를 우리가 우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빠진다, 더 빠진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 센티가 아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도를 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메이저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매도를 하는 거 이유 자체가 피크아웃에 대한 뭔가의 그런 논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적 하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부분, 다른 걸 살라고. 이런 섹터 다음 분기 좋은 건 아는데 일단 내가 차익 실현을 해 놓고서 예를 들어 지금 좋았었던 거를 내가 사는 거 혹은 내가 다른 섹터를 사는 거 이렇게 대한 수급의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이런 식으로 종가까지 크게 부러뜨리는 것 같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살펴보고 원위치하지 못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일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화장품주의 센티를 반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 2시 반 정도 될 거예요. 요때가 지금 보시면 3시 정도 되면서 쫙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이유는 화장품 쪽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분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빠지는 게. 예,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도 일부 나왔었고요. 물론 이것을 바라보는 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조금은 수급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좋았었던 것들을 매매하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우리가 광복절 이후에는 조금 더 내러티브성 섹터를 매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화장품, 뭐 음식료 같은 최근에 이런 섹터 그리고 요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 국장을 욕하시는 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래서 내가 답답하지. 예. 지금 다면 요가 안 할 수가 없지. 예. 왜냐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각을 달리 보시는 거 어떨까요?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왜 어떤 말씀 드리냐면 화장품이 빠지고 있을 때 오늘 그 전고체 배터리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논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액체, 그러니까 NCM이라든 이런 것들이 액체 상태의 것들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 화재가 났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고체 상태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삼성 SDI가 실체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로 많이 움직였어요. 한농화성 같은 장중에 상한가 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잠깐 단기적으로 이쪽 화장품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볼 필요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많이 빠진 거 내가 왜 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국내 증시의 특성상 거래대금이 쏠리는 쪽이 그냥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플러스 난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두세 달 동안에 어땠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음식료, 화장품 이쪽 실적이 되는 섹터가 와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적도 되고 좋은 섹터를 봤는데 내가 이쪽을 어떻게 보면은 실적 좋은 것들이 빠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것도 좀 일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 가지고 보면 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오늘요, 대표님, 이런 저는 조금 생각을 한 게 오늘 거래대금이 시장의 질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거든요, 대표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수들도 빠지고.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이 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코스닥도 어제 6조 8천억에서 오늘 7조 5천억 늘었는데 아마 오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장비라든지 충방전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섹터 종목들은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터디가 좀 된 섹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일부 그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내가 익숙된 거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을 하긴 하지만 작년부터 시장에 좀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쪽도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결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오늘부터 화요일부터는 조금 리스크 온 모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의 마지막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보다 높아진 시장. 그리고 어제는 일본 증시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캐리에 대한 위험성도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빠져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일종의 내러티브성이 있는 것들로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안 된다. 물론 길게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오늘 입장이 좀 안 좋았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도 크게 부러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내는 거는 제가 화낼게요, 대표님. 저도 그걸 제가 승질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화를 내다가 조금씩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매매를 놔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쪽을 살펴볼 수 만사가 귀찮은 거지. 맞아요,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 2차전지처럼 또 됩니다. 좀 잘라야 될 때 못 자르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금이 뭔가 지금 주대도 섹터의 고점이라면 거기서 물려서 또 그래 이러면서 내가 놔버렸다면 그러면 작년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상 7월달, 8월달에 이런 현상들 왜냐면 상반기 내내 올랐던 섹터가 거의 7, 8월달에 고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좀 길게 갔을 땐 9월달에 고점인 경우가 많았고요. 거의 7, 8월달 상반기 주도 섹터가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반기 주도 섹터가 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태어나서 보면 현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사 귀찮고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엄청 짜증나요, 진짜로. 내일 오를 거 모르겠어요, 정말로. 장이 하도 빨리 움직이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멋있게 내일 이런 섹터가 움직일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장이 바뀌니까는. 그런데 저도 이걸 참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떤 분들이 승리를 하든지 아십니까?
이걸 참고 인내하신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짜증과 왜냐면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장도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 주도했던 거 다 무너져 버리니까 참여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도 시장입니다. 시장.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도 나고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생 변수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외생 변수들까지도 인정을 하고 시장에서 나와야 하반기 주도가 뭔가 태어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고체 관련된 섹터 일단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그 외에 또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충방전 쪽, 그 충전 쪽, 그쪽에서 이게 PLC라 그러는데요.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장치를 PLC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존 충전 관련들이 좀 작은 것들이 상한가도 쳤고 올라가겠는데 이거는 뭐 각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종가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실적이 기존 컨센서스가 원래는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였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시기가 다가오면서 리서치에서 계속 컨센서스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이 거의 1,800억, 1,900억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발표를 3,000억 이상을 해버리니까 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레포트를 살펴보니까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5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커버한 증권사에서 싹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일회성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회성은 없었고요. 대부분 모바일 쪽 그리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증가를 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중국 쪽 매출까지 늘어버리니 이것이 2분기 실적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분기까지도 이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시장에서 강하게 비트를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오늘 화장품들은 실적 잘 나왔는데 세론이고 크래프톤만 실적 발표가 다 나왔는데 세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봤을 때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3분기든 4분기든 이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지금 화장품은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다라고 보는 게 일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좀 특이하게 봤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거 정거제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농화성 좀 볼게요. 지금 요런 것들이 대세예요. 대세라는 게 뭐냐면은 많이 빠졌다가 거래가 세게 터지면서 붙는 것들. 그런데 내가 요거 미리 내가 살짝 돌리고 있는 거 사야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그냥 고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한 5%, 10% 정도 거래가 확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하이바이를 해야지 장중에 사타파라타 할 수 있는 매매 룸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섹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보다는 지금 시장의 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 있는 것들보다는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을 매매를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일단 오늘 종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제가 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던 거 세론이 나왔고 얘기를 드리냐면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PPI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밤에 CPI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미국에서 발표하게 되고 지난주 시장을 올리게 했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CPI 반영분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반영분을 금요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투자자가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나잇 하겠습니까? 오버나잇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려감이 화요일 본장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장도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오른 섹터는 조금 줄이려 할 거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보려고요. 그 좀 하더라도 확인하고 하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많이 오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그리고 기존 주도 섹터가 빠지게 된다면 조금 일부 들어오긴 할 텐데 하더라도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장이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익 실현을 많이 오른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별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많이 오른 대형 그 주도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밑에 있는 것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네. 뭐 중동 전쟁도 24시간 이내에 뭐 전쟁이 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중동 전쟁이랑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제 저희가 출근할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하루 이틀 동안에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섹터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뭐냐면 오늘 LPG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그 가스라든지 석유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뉴스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부 섹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밤에 발표한 CPI입니다. CPI 물가는 지금 물가를 잘 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컨센 부합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냥 시장에서 우호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CPI가 컨센보다 이게 너무 높게 나가요. 그럼 물가도 못 잡고 경기 침체 가버리고 최악이네. 최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처음 물가부터 잡히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근데 CPI는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그럼 목요일로 넘어갔을 때 실업성 청구 건수, 근데 여기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우리 소비를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봤을 때 일부 보험주,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랑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뭡니까? 보험주 발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실적 발표가 좀 세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일부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밸류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많이 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이 이쪽 보험 섹터는 실적이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 회피를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내일 시장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형주를 조금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 했는데 그러면은 보험주로 좀 일부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도했었던 성장단들이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내일은 좀 우리가 광복절에 쉬는 건 좋긴 하죠. 왜냐면 좀 우리 매매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섹터들을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조금은 쉬어가는 날이 될 수가 있으니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짧게 치고 가자 이런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폭락장 이후에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일본을 보더라도 네. 일본은 정말 강하게 반등을 거의 다 되돌림 거의 돼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흐름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예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여기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니케이 먼저 보시죠, 가족분들. 니케이는 우리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3분의 1 정도 돌렸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아직 못 갔습니다. 금요일 날 부분까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데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지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의 갭을 만약에 내일을 뚫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표가 수목 사이에 환상적으로 잘 나왔다.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CPI도 일부 잡히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경기 자체도 꺾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빅테크가 만약에 잘하는 모습 보이면은 여기서 갭이 뜨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의 포인트는 미국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과 수요일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렇게 돼야지 코스닥도 같이 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어제 조금만 더 올랐으면 금요일 갭 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꺾이는 겁니다. 항상 우리 영업 일선에서 아쉬운 점은 조금만 더 오르면 숨통이 터질 때 하는 순간이 있어요. 터질 텐데. 근데 그게 어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조금 좀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우리가 미국의 침체 관련해 가지고 샤메 법칙부터 시작해서 고용지표까지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일 수 있고요. 그러더라도 8월 하반기는 8월 초보다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게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저점 부분을 깨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PBR 0.85에서 0.9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 간다는 약간의 그 논리가 있으면은 일부 횡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횡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주 플레이 됩니다. 시나리오 2개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미국장에서 드라마틱하게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횡보. 보이면 갭 상승해가지고 IT 위주.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팅은 우리가 보고하자는 거죠. 그렇죠. 확인을 그러니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투자자들도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 일단 내일은 조금 횡보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데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전저점을 오늘 깨는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개별주 플레이가 8월 달에 계속될 것이다. 개별주 플레이의 핵심은 오늘처럼 바닥에 있는 것들이 확확 돌릴 때 시장에서 확인하고 우리도 그쪽에 메인 플레이를 해보자.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것들도 봐야 되고 좀 거기서 거래 붙을 때 해야 되는데 좀 실적이 확인된 섹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적 확인된 섹터 중에서는 전 풍력 섹터 CS 윈드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아직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유효하니까 그 안에서 좀 눌릴 때 일부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랑 뭐 일부 그 전력기가 밀리긴 했지만 밀려더라도 전력기기 섹터는 살아 있으니까 그 안에서 MSCI가 오늘 들어갔었던 LS 일렉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땐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된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지금 기존에 포함될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해 보자. 11월 달이 되겠죠. 그게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각 섹터의 대장주들입니다. 방산 대장, 그죠? 그리고 음식료의 대장, 그리고 조선의 대장들. 그러면은 오히려 매매를 할 때는 다음에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내가 모아보자 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포함이 되잖아요. 되면 언제 리밸런싱 되겠습니까? 8월 말에 되거든요. 며칠 안 남으면 한 2, 3주 걸려집니다. 근데 최근에 리밸런싱의 경험을 봤을 때 오히려 포함됐던 것들이 리밸런싱 전주에 한 1, 2주 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냥 수급 들어올 테니까 그냥 밀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걸 일종의 저번 분기의 학습 효과니까는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